오늘 있었던 케이스 한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분께서는 과거에 2019년 8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임플란트도 하셨고 그 여러 가지 하시긴 했지만 2019년 8월 왼쪽 위가 좀 아픈 것 같다. 사실 여기 말고도 전에도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발치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어쨌든 왼쪽 위가 좀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봤고 아마 약간 치아에 금도 많고, 보통 저희 한국인들은 저희 이제 병원 오시는 분들이 30, 50대 분들이 많은데 파절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단단한 거, 고기도 뼈채 씹어 드시기도 하죠. 뼈를 뱉는다고 하셔도 중간에 이제 발라 먹을 때나 이제 오돌뼈 이런 거는 많이 이제 씹어 드시는 편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크랙 깨진 게 의심되어서 일단 단단한 거 드시지 마시고 피하시고 부드러운 거 위주로 드시면서 한번 관찰해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도 깨져서 오셨었고, 근데 이 부위도 마찬가지 파절선이 많이 보이고 많이 치아에 깨진 부분이 많고 하니까 크라운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때 그 당시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100% 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했으면야 본인께서 동의하셔서 씌우셨겠지만 좀 긴가민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지켜보자는 쪽에 의견을 동의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2019년 11월 11일 치아가 아예 통째로 깨져 보셨어요. 닭고기를 드시다가 깨지셨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위쪽 어금니가 아예 통째로 다 깨졌죠. 이쪽이 안쪽이 이만큼이 깨져 나간 겁니다. 제가 치아 파절 관련해서는 블로그에 엄청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파절된 지 이제 치아가 예를 들어서 어금니가 다른 분인데 어금니가 이렇게 파절이 돼서 시간이 가면 사실 착색이 이 사이에 좀 파절 사이로 해서 색깔이 변화가 확연히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분하기도 좋겠죠. 구분하기도 좋은데 처음에 사실 치아 금이 가고 나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갔는지는 치아를 뽑아보지 않는 이상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분 같은 이제 증상이 확연하게 심했고 안 좋았기 때문에 신경치료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어세스 오프닝이라고 해서 신경치료하기 위해서 접근을 시도하면서 이제 파절 라인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찍어서 어쨌거나 보여드립니다. 환자를 보자마자 검사해서 파절이 돼서 신경치료가 됐든 발치가 됐든 처음부터 말씀드리기 쉬운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한데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육안으로도 크게 문제 없었고, 근데 물론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파절 라인이 많았기 때문에 씌우라고 이제 치아에 금이 많으니 씌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표준적인 진료 권유는 아니죠. 그리고 저 당시에는 그렇게 강권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단단한 거 조심하시고 일단 또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작년에 저희에게 어떤 이유에서 임플란트도 심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도 갖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지켜보기로 했었고, 지금 돌이켜 보건대 다시 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크게 다시 저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깨져서 오셨지만 다행히도 치근을 포함하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레진 코어라고 해서 깨진 부분을 좀 메우고 씌우는 치료로 갔습니다. 왜냐면 기능교두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큰 온레일을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한국인 식사 습성상 온레이라든지 큰 인레이는 별로 권하지 않는 편이고, 그렇게 보철 형태가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게 크라운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치아가 저렇게 깨져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렇게 자연치가 깨져서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자연치아 아닌 수복물 깨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감이나 골드 인레이가 저렇게 만약에 크게 돼 있을 경우에는 크게 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깨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깨져서 오신 분들 대다수가 안쪽에 보철물, 골드 인레이, 아말감, 레진 등이
큰 부위가 되어져 있고 치아, 내 자연 치아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빈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수복물 자체가 커진다면은 한국인의 식사 습성상,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개인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일을 간다거나 일을 꽉 문다거나 운동을 세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 저는 크라운을 권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분도 크라운을 하셨고, 어쨌든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3개월 전에 크라운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별다른 큰 증상이 아주 현격하게 심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크라운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치아에 크랙이 가서, 그렇다면 또 사실 또 딜레마, 고민은 남죠. 다른 치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치아들 또 깨질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크라운을 권장을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그 부분을 조금 지켜보기로 했고, 다음에 크라운을 끼우고 나서 일단 거기 말고도 여기저기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위에가 아프다고 했는데 사실 아래가 아파서 이제 파라펑션, 이게 원하지 않는 기능을 하게 되면서 반대쪽이 아프다거나 그 주변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현격하게 누가 봐도 뭐 엑스레이를 보나 육안으로 보나 문제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증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호전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을 체크해 갑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양심적인 치과의 어떤 치료 프로토콜이 아닐까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